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일배 수준 한기호 사무총장 임명에 이게 이준석표 혁신이냐라는 제목의 IM피터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월 17일 한기호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가 했던 막말들이 재조명되면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한기호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에서 왜 5.18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겠는가라며 5.18과 북한의 연계설을 유포한 사람이라며,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 와서 광주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한 지 3일 만에 광주의 아픔을 잊어버린 것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북괴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가 정부 전복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좌파 색출을 주장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2013년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여군 중위가 순직 처리되자 당사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말한 뒤 다음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광화문 집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악의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을 펼친 사람도 한기호 의원입니다. 한기호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에는 북한은 언론 매체에 바다에 떠내려온 오물을 청소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대꾸가 없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오물 쓰레기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김용민 의원은 한기호 의원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일배 수준의 글을 중장 출신 국회의원이 작성했다는 게 너무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17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릇된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이준석 대표의 사무총장이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 정치가 낡은 건물에 알록달록 페인트만 칠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한기호 의원은 왜곡과 음모론,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일삼던 문제적 인물이라며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분을 당 사무총장에 인선한 것이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혁신이냐라고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문제적 당직 인선은 이준석 당대표의 공정과 혁신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변화가 문제적 인물의 중요 당직 인선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사무총장 자리는 당의 인사와 예산, 회의를 모두 총괄하는 자리로 실질적으로 당의 운영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당직입니다. 한기호 의원은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삼선 의원으로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1년 행정고시 면접 청탁 문자로 논란이 있었고 청년 실업 해결 방법이라며 당장 군부대 해체를 멈추고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면 10만 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며 글을 올려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교수를 언급하며 장관도 일병하고 살았으니 장군하고 살았으면 몰라도 라며 도를 넘어선 발언을 했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진영에서 왕따 당하는 나라, 혐오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회담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4월에 있었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일베에서 등장한 훈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 홀대를 주장하며 글을 올렸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함께 반대를 투표했던 망언 및 가짜뉴스 제조기입니다. 언행 불일치가 이준석이 말하는 공정이고 혁신입니까? 이준석 대표님.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에이구.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 출마설 최재형 생각 정리에 조만간 밝히겠다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 내용입니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재형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절한가라고 묻자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의 독립성이 업무 요체라며 최근 저의 거취, 제가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으로 안다.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 직원들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이라며 출마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을 겨냥해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이나 검찰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재직 중에 선거에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냐고 거듭 묻자 최재형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사직한 뒤 대선 출마를 하는 것에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읽힐 소지가 다분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재형 원장을 압박하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특히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고 사익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익 추구는 경제적, 사회적 명예, 정치적 욕망 등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최재형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런 부분에선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건 없다. 앞으로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을 위해 저의 지위를 이용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대선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원장께서 단호하게 헌법에 부여된 의무대로 임기를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생각이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며 저는 공직에서 사퇴한 뒤 최소 5년 정도는 지난 후 정치에 입문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제 생각이 지나치나라고 물었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자 최재형 원장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이 다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등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했던 감사 사안들이 공교롭게 정치적 시비가 굉장히 많았다라며 이런 것들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이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감사를 시행한 건 한 건도 없고 그런 생각은 초도 없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감사원의 현직 책임자가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위는 감사원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의 행동들이 정치적 판단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제발!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지금 국힘 입당 거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18일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거론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 예의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윤석열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국민의 부름에 의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입당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이 육성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윤석열은 정치선언 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 각계계층의 의견, 국민 말씀에 먼저 경청하는 게 도리라며 그런 뒤 어떤 식으로 정치 행보를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윤석열은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과 연쇄 만남을 갖거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윤석열 측 이동훈 대변인도 입당 전망을 긍정적으로 밝히는 발언을 하면서 일각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입당하기로 마음을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이를 언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인사를 만난 것이다. 그 반대 진영에 있는 분도 만날 수 있다며 당분간 진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시간을 계속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출마는 국민 봉사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싫건 좋건 국민이 일을 맡기고 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 지금 그 길을 따라가는 중이며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조차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에이구. 윤석열은 전날인 17일 내가 갈 길만 가겠다.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의 주변이나 입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계속되면서 전원 정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날도 윤석열 측 이동훈 대변인이 KBS 라디오에서 입당 전망을 긍정적으로 밝히면서 혼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윤석열의 입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래도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국민의힘이 야권 빅텐트에 중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입당 시점을 두고 진행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직후 기자들에게 다시 입당 여부는 추후 판단할 문제라는 윤석열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부름, 국민에 대한 도리, 예의. 가라는 사람이거라.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이런 단독 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나는 동굴 속에서 마늘만 먹으며 인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곰. 참고로 마늘 말고 쑥도 먹어야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곰 옆에는 사람이 되지 못한 호랑이도 있는데요. 곰이 아니라 호랑이 꼴이 되지 않을까 윤석열의 미래를 점쳐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